베트남 하노이 공항이 마비된 이유가 한국인 감독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 전역에서는 김상식이라는 이름 석 자가 신의 이름처럼 불리고 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김상식 감독 사진이 붙어 있고, 베트남 젊은이들은 김상식 감독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요? 한국인 감독 한 명이 베트남이라는 나라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축구 경기 몇 번 이긴 게 아니라요. 베트남 국민들의 자존심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U23 아시안컵. 여기서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이 한국을 상대로 연장. 혈투 끝에 승부차기로 이기는 순간 베트남은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수십만 명이 한밤중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요. 하노이 도심 전체 도로가 완전히 마비됐어요. 경찰이 교통 통제를 포기할 정도였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이 안 오시죠? 베트남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나라인데 그 나라 국민 대부분이 한국인 감독 한 명에게 목숨을 거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경기 후에 보여준 태도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이 완전히 녹아버렸거든요. 베트남 매체들이 뭐라고 보도했는지 아세요? 김상식 감독은 진정한 애국자다라고 했어요. 베트남 감독이 베트남 애국자라는 게 아니라요. 한국인인 김상식 감독이 자기 조국 한국에 대한 애국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김상식 감독이 한국을 이기고도 마냥 기뻐하지 않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기 조국을 이긴 것에 대한 미안함과 베트남을 위한 기쁨이 교차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트남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동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박인지 아세요? 보통 같으면 왜 우리나라 이기고 기뻐하지 않냐고 욕먹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은 조국에 대한 사랑도 있으면서 우리 베트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프로다라고 극찬을 해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한국식 리더십이거든요. 승리만을 위해 날뛰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까지 보여주면서 상대방까지 감동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를 좀 뒤로 돌려볼게요. 베트남 축구가 원래 어땠는지 아십니까? 동남아시아에서도 완전 콩가루였어요. 태국한테 맨날 발리고 말레이시아한테도 지고 심지어 싱가포르한테도 밀리는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태국이 베트남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세요? 스즈키컵이라고 동남아시아 월드컵 같은 대회가 있는데요. 태국은 여기서 거의 무조건 우승하거나 준우승하는 강팀이었어요. 반면 베트남은 조별 예선 탈락이 기본이었고요. 그래서 태국 축구 팬들이 베트남 축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삼류 축구라고 불렀어요. 기술적으로 떨어지고 전술적으로 후진적이고 체력도 약하다면서 완전히 깔아뭉갰거든요.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인데 태국한테 축구로 맨날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베트남은 월남전을 겪으면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몰아낸 자존심 강한 민족인데요. 그런 나라가 축구에서는 이웃 나라 태국한테 완전히 밟히고 있었던 겁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스즈키컵 때마다 베트남 대표팀이 태국한테 지면 거리에서 시위가 일어날 정도였어요. 축구협회를 향해 도대체 언제까지 태국한테 질 거냐면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런데 베트남 축구협회는 뭐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베트남 감독 데려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지고 또 감독 바꾸고 또 지고의 무한 반복이었거든요. 완전 무능의 극치였던 겁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박항서 감독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한국 축구 레전드 거스 히딩크 감독 밑에서 코치로 일했던 분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이 4강까지 간 거 기억하시죠? 그때 히딩크 옆에서 전술 코치로 일한 게 바로 박항서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의 황금기를 직접 만들어낸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거예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왔을 때 베트남 축구협회는 솔직히 큰 기대 안 했어요. 한국에서 온 감독이니까 태국보단 좀 낫겠지 정도의 기대였거든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 뭘 했냐면요. 베트남 축구를 완전히 뜯어고쳤어요. 일단 베트남 선수들 피지컬을 분석했더니 동남아시아에서도 작은 편이고 체력도 약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는 수비 축구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한국식 전술 철학이 나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선수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체격이 작으니까 몸으로 부딪히지 마라. 대신 조직력으로 이겨라. 수비를 철벽같이 만들고
상대가 지쳤을 때 역습으로 찌르는 거다. 이게 바로 히딩크가 한국 축구에 심었던 철학이거든요. 체격으로 안 되면 전술로 이기고 개인 기량으로 안 되면 조직력으로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한테 심어준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정신력입니다. 한국 축구가 강한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거든요. 0시분까지 뛰어도 90분에 골 넣는 게 한국 축구잖아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한테 이 정신을 주입한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 순간까지 뛰어라. 기적은 끝까지 뛰는 팀에게 온다. 그리고 드디어 스즈키컵이 열렸어요. 베트남 국민들은 이번에도 또 태국한테 지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박항서 매직이 터진 겁니다. 베트남이 조별 예선을 1등으로 통과했어요. 그것도 여유롭게요. 그리고 토너먼트에서 연승을 거듭하더니 결승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상대가 누구냐면요. 바로 태국이었어요. 이 순간 베트남 전체가 멈췄습니다. 회사도 학교도 다 쉬고 경기를 봤거든요. 베트남 정부가 공식적으로 휴일을 선포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태국을 이기는 게 베트남 국민들한테는 간절한 소망이었던 거죠. 그리고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전반전은 무난하게 0대 0으로 끝났어요. 후반전에 들어가서도 팽팽했고요. 그런데 후반 70분쯤 됐을 때 베트남이 선제골을 터뜨린 겁니다. 그 순간 베트남 전역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모든 도시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태국이 동점골을 넣으면서 연장전으로 갔고요. 연장전에서도 골이 안 나와서 승부차기까지 간 거예요. 승부차기에서 베트남 골키퍼가 태국 키커의 슛을 막아내는 순간 베트남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요. 하노이 도심은 오토바이 행렬로 완전히 마비됐어요.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다녔는데요. 베트남 국기가 아니라 한국 태극기를 흔든 겁니다. 왜냐하면 박항서 감독이 한국인이니까요. 한국 감독님 덕분에 우리가 태국을 이겼다면서 완전히 난리가 났던 거죠. 박항서 신드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세요?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렸어요. 길거리 카페마다 박항서 감독 사진이 걸렸고요. 심지어 박항서 감독 이름을 딴 음식점까지 생겼거든요.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를 국민적 영웅으로 추대한 거예요.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이 광경, 이게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거든요. 그리고 박항서 감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U23 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안컵에 나가서 결승전까지 올라간 겁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동남아시아 팀이 아시안컵 결승에 오른 것 자체가 기적이었거든요. 결승에서는 우즈베키스탄한테 졌지만요. 베트남 국민들은 박항서 감독을 완전히 신으로 받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A 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안컵 8강까지 올라갔어요. 베트남이 아시안컵 8강이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축구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남아시아 팀이 일본, 한국, 이란 같은 아시아 강호들을 제치고 8강까지 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 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 축구협회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릅니다. 박항서 감독을 경질한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요. 박항서는 수비 축구만 한다. 베트남은 공격 축구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완전 개소리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동남아 최강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경질한 겁니다. 베트남 축구협회의 이 결정에 베트남 국민들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박항서 감독을 왜 자르냐면서 축구협회 앞에서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소셜미디어는 축구협회 비난으로 도배됐고요. 박항서를 다시 데려와라는 청원에 수십만 명이 서명했어요. 근데 축구협회는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박항서 후임으로 온 감독이 필리프 트루시에라는 프랑스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공격 축구를 한다. 베트남은 수비 축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큰소리쳤거든요. 베트남 축구협회는 이제 베트남도 선진 축구를 한다면서 좋아했고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완전 참사였어요.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전패로 탈락했거든요. 그것도 골 차이가 엄청나게 밀리면서요. 베트남 국민들은 경악했어요. 박항서 때는 결승까지 갔는데 지금은 조별리그도 못 넘어가네 라면서 완전히 실망한 거죠. 설상가상으로 트루시에의 베트남이 인도네시아한테 대패를 당했어요.
그것도 인도네시아 감독이 누구냐면 신태용이에요. 한국인 감독이죠. 한국인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한테 프랑스인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발린 겁니다. 이 순간 베트남 국민들은 완전히 각성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프랑스 감독이 아니라 한국 감독이다라고요. 베트남 축구협회는 여론이 악화되자 급하게 박항서 감독한테 연락했어요. 다시 와주십시오라고 빌었거든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배신했는데 왜 내가 다시 가야 하나라는 거였죠. 완전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국민들은 축구협회 해체를 요구했고요. 정부까지 나서서 축구협회를 조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축구협회 회장은 사퇴 압박을 받았고요. 베트남 축구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김상식 감독입니다. 김상식 감독은 박항서 감독의 애제자거든요. 박항서 감독 밑에서 코치로 일하면서 베트남 축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베트남 축구협회는 박항서를 못 데려온다면 최소한 박항서의 제자라도 데려오자는 생각으로 김상식 감독을 영입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박항서의 제자라고 해도 박항서만 하겠어? 라는 회의론이 팽배했거든요. 김상식 감독도 초반에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베트남 국민들은 역시 박항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실망했어요. 그런데 김상식 매직이 터진 순간이 옵니다. 바로 스즈키컵이었어요.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또다시 결승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또 태국이었어요. 박항서 감독 때처럼 베트남 대 태국의 숙명의 대결이 재현된 겁니다. 경기 내용이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전반전에 베트남이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태국이 바로 동점골을 터뜨렸거든요. 후반전에도 팽팽했고요. 연장전까지 갔어요. 연장 후반 막판에 베트남이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린 겁니다. 그 순간 베트남은 또다시 폭발했어요. 베트남 국민들은 깨달았습니다. 김상식도 박항서 못지않다는 거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박항서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김상식 감독은 박항서 감독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자기만의 색깔을 더했거든요. 박항서 감독이 수비 축구의 달인이었다면 김상식 감독은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맞추는데 천재적이었어요. 베트남 선수들이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도 날카롭게 구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축구 진화론이거든요. 기본을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 거기에 자기 색깔을 더하는 거죠. 김상식 감독은 스즈키컵 우승 후에 AFF컵에서도 우승했어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대회를 싹쓸이하기 시작한 겁니다. 태국은 이제 베트남의 상대가 안 됐어요.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도, 싱가포르도 베트남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축구의 절대 강자가 된 거죠. 그리고 김상식 감독은 U23 대표팀을 이끌고 동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태국과 맞붙습니다. 전반전에 베트남이 2골을 얻어맞으면서 완전히 망한 것 같았어요. 베트남 팬들은 이번엔 졌구나 라고 포기했거든요. 근데 하프타임에 김상식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직 후반전이 남았다. 우리가 준비한 대로만 한다면 이길 수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게 바로 한국식 정신력이거든요. 0대2로 지고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후반전에 베트남이 미친 듯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후반 10분 만에 한 골을 넣었고요. 20분에 동점골까지 터뜨렸어요. 경기장이 완전히 뒤집혔죠. 연장전에서 베트남이 극적인 역전골을 넣으면서 베트남이 우승컵을 들어올렸어요. 이 경기를 본 베트남 국민들은 완전히 미쳤어요. 김상식은 마법사다라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0대2로 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김상식이 해낸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U23 아시안컵이 열렸어요.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조별리그를 통과하더니 토너먼트에서도 연승을 거듭했어요. 그리고 4강에 올라간 거죠. 베트남 축구 역사상 2번째 아시안컵 4강이었어요. 첫 번째가 박항서 감독 때였고요. 4강에서는 일본한테 졌지만요. 베트남은 3, 4 위전에서 한국과 맞붙게 됐어요. 이 경기가 얼마나 주목받았는지 아세요? 베트남 전체가 이 경기에 집중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인 김상식 감독이 자기 조국 한국을 상대로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베트남 축구협회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한국을 이기면
결승 진출 포상금을 그대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포상금이 얼마였냐면요. 선수 한 명당 한화 1억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베트남 국민 평균 연봉의 2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이 정도면 선수들이 목숨 걸고 뛸 수밖에 없죠.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양팀 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전반전 무득점, 후반전도 무득점으로 끝났고요.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연장전에서도 골이 안 나와서 승부차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베트남이 이겼어요. 그 순간 베트남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하노이 거리에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왔고요. 도시 전체 도로가 마비됐어요. 경찰이 교통 통제를 포기할 정도였다니까요. 사람들은 김상식, 김상식을 외치면서 춤을 췄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김상식 감독이 경기 후에 환호하지 않고 복잡한 표정을 지은 거예요. 베트남 매체들이 이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김상식 감독이 이긴 것보다는 한국을 이긴 것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거였거든요. 베트남 언론이 뭐라고 보도했는지 아세요? 김상식 감독의 침착함은 승리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다층적인 감정 표현이었다. 상대편에는 그의 고향 대한민국 대표팀이 있었다. 베트남의 승리는 그의 조국 한국의 슬픔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온전히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이는 존경의 표시다라고 했어요. 이 보도를 본 베트남 국민들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김상식은 진정한 프로다. 조국에 대한 사랑도 있으면서 베트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면서 김상식 감독을 더욱 존경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품격이거든요. 이기고도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거죠. 김상식 감독과 선수단이 베트남으로 귀국할 때 공항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공항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김상식 감독을 보러 온 인파가 워낙 많아서 공항 운영이 마비될 뻔했거든요. 경찰이 수백 명 동원됐는데도 인파를 통제하지 못했어요. 김상식 감독이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김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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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만 명이 일제히 김상식 감독 이름을 외쳤거든요. 김상식 감독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요. 그 모습을 본 베트남 국민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베트남 언론들은 김상식 감독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베트남 축구의 구세주라고 불렀어요. 박항서가 베트남 축구를 깨운 사람이라면 김상식은 베트남 축구를 아시아 강호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을 U23 아시안컵 3위로 만든 건 엄청난 업적이에요. 동남아시아 팀이 아시안컵에서 메달을 딴 게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동메달이 아니라 동메달 중에서도 최고인 3위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축구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베트남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김상식이 한국을 이긴 것은 스즈키컵에서 태국을 이긴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역사적 사건이다. 한국은 아시아 축구 강국이고 월드컵 4강까지 간 나라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겼다. 베트남 국민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한테 심어준 게 단순히 전술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한테 심어준 건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어요. 박항서 감독 오기 전에 베트남 축구는 어땠어요?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약하다. 태국한테는 절대 못 이긴다는 열등감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박항서가 와서 너희는 할 수 있다. 믿어라라고 했고요. 실제로 태국을 이기면서 베트남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김상식 감독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우리는 동남아시아 최강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경쟁할 수 있다는 걸 선수들한테 심어준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을 이기면서 그게 현실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리더십의 힘이거든요.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선수들의 마인드셋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너희는 약하다는 생각을 너희는 강하다로 바꾸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수십 년 동안 쌓인 열등감을 몇 년 만에 자신감으로 바꾼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요. 베트남 축구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박항서 오기 전에는 피파 랭킹 100위권 밖이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도 중하위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피파 랭킹 9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1위고요. 아시아에서도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